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화우불성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우불성이란 범을 그리려다가 강아지를 그린다는 뜻으로 서투른 솜씨로 남의 언행을 흉내내려 하거나 어려운 특수한 일을 하려다가 도리어 잘못됨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안컵에도 서투른 솜씨로 남의 언행을 흉내내려 하다가 도리어 잘못되어 버린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우레이 선수입니다. 골문 앞에서 조차 황당한 슈팅을 때린 우레이는 현재 어마어마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슈퍼스타 우레이는 위기에 팀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슈팅령의 굴욕을 맛본 그는 두 차례나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으나 모두 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지 팬들 역시 그에게 등을 돌린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레바논과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중국은 타지키스탄전에 이어 다시 한번 골 결정력 부재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토너먼트 진출을 위한 단두대 매치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중국에선 마지막 3차전에서 카타르와 만나기 때문에 이날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유율은 중국이 60% 이상 가져갔지만 레바논이 연이은 슈팅으로 응수하며 난타 전 양상이 열렸습니다. 특히 레바논은 두 차례나 중국의 골대를 맞히며 저돌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중국에선 우레이가 반전을 노렸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전반 막바지 시도한 그의 슈팅은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후반 20분엔 골키퍼가 쳐낸 공을 재차 밀어 넣으려 했지만 상대 수비수가 환상적인 동작으로 걷어냈습니다. 우레이의 슈팅이 너무 약하게 맞는 등 불운이 섞였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골문을 열지 못한 중국은 두 경기 연속 무득점 수모를 맛봤습니다. 현지 중국의 민심은 흉흉합니다. 같은 날 중국 매체 소우닷컴은 우레이가 득점 기회를 놓치며 좌절감에 고개를 숙였고 국가대표 출신 순지아이는 한숨을 내쉬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이 우레이를 믿고 선발로 내세웠지만 그는 평범했으며 준비가 부족했던 게 분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중계석에 앉은 순지아이는 우레이가 교체되기 전에 골을 넣었어야 했다고 평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팬들은 중국 대표팀을 얼른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며 신체 조건과 지능이 모두 좋지 않다고 비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레이는 이날 66분 동안 두 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모두 놓친 셈입니다. 패스 성공률 역시 67%로 낮았습니다. 중국은 이날 무승부로 조 2위에 올랐지만 중국이 토너먼트에 올라가기 위해선 카타르와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합니다. 레바논과 타지키스탄 모두 승점 1점이기 때문에 최종전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만나는 개최국 카타르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카타르는 2승으로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었고 전력상으로도 중국이 꺾기 쉽지 않은 강팀으로 통합니다. 중국은 내심 카타르가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감독 탓을 비롯해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신화스포츠의 한 팬은 알렉산다르 양코비치 감독이 해고되어야 하며 중국 대표팀은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글은 가장 많은 좋아요 수를 받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로 자조적인 댓글이 줄을 이뤘는데 이게 중국 대표팀의 수준이고 부끄러운 경기력이며 이제 중국 축구는 아시아 어느 팀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등 수위 높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첫 경기부터 기대감이 확 꺾인 중국은 심판 탓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역사상 첫 3경기 연속 무득점이란 신기록으로 역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도 애꿎은 한국 심판의 판정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색무취의 한심한 경기력으로 졸전을 펼친 중국은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과 누리꾼들은 오히려 이날 판정을 탓하고 감독의 조기 경질만 주장하는 등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술적 색채와 신체적 경쟁력, 그리고 골결정력도 없는 중국의 한심한 졸전은 두 경기 연속 펼쳐지고 있는데 기본기 자체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167개로 레바논의 147개보다 많은 실책을 범하며 자멸했습니다. 실제 경기 중에서도 부정확한 플레이를 남발하며 경기에 매기 시도 때도 없이 끊겼습니다. 패스 자체도 부정확했습니다. 458회의 패스를 시도한 중국은 347회의 패스만 성공시켜 성공률이 76%에 그쳤습니다. 1차전에서도 396번의 패스를 시도한 중국은 패스 성공률이 74%에 머물렀습니다. 무려 101개의 패스 미스를 기록했는데 2차전에선 110개로 실패가 더 늘었습니다. 한국이 바레인전에서 660회의 패스를 시도해 88%라는 높은 성공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중국의 경기력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번의 슈팅 가운데 6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도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득점력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실제 지난 대회 포함 3경기 연속 무득점이란 불명의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중국의 매체 소우는 중국이 아시안컵 역대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레바논과 함께 공동 신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조명했습니다.
또 해당 매체는 역사상 최악이라는 타이틀을 단 다른 제야의 기사에선 중국이 13번의 아시안컵 출전의 사례에서 처음으로 무득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경기력 자체가 절망적입니다. 아시안컵 이전 치른 평가전에서도 3연패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1985년 이후 처음으로 홍콩에 패한 것에 대해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홍콩을 상대로 약 3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진 적은 없었기에 대표팀에 대한 위기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아시안컵 선전으로 침체된 중국 남자 축구의 분위기 반등을 꾀했지만 예상으로 좋지 않은 경기력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조별리그 탈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자연스럽게 고영진 심판을 비판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레바논 수비수가 중국 공격수의 얼굴을 축구와 스터드로 걷어찼지만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한국인 심판 때문에 중국이 패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중국 레바논전은 한국인 심판진이 배정되면서 경기 시작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는 앞서 한국 대표팀과 관련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한국과 바레인의 2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중국 국적의 마닝 주심이 경기를 관장했는데 마닝 주심은 당시 한국 선수들을 향해 옐로 카드만 무려 5장을 꺼내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로 됐습니다. 중국의 경기에 고영진 심판이 주심을 맡아 경기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날 경기 전부터 중국 언론과 누리꾼들은 한국 심판진이 중국에 똑같이 카드로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며 호들갑 섞인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고영진 심판은 중국의 우려와 다르게 깔끔하게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중국 축구 팬들이 분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반 14분 레바논 수비수 카릴 카미스가 높게 들어올린 발이 중국 다이웨이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카미스의 축구와 스터드가 다이웨이준의 얼굴을 직접 때리는 매우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얼굴을 맞은 다이웨이준은 그 자리에 쓰러진 채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놓고 고영진 주심은 중국의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비디오 판독까지 진행했으나 옐로카드는 물론 반칙 판정조차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누리꾼들은 옐로카드는커녕 휘슬조차 울리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중국 매체 텐센트 스포츠에 따르면 한국 주심은 레바논 선수가 얼굴을 발로 찼는데 그저 가만히 있었다며 이건 한국 심판의 보복이고 한국 심판 때문에 경기에서 졌다는 등의 선 넘은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소식은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 사커다이제스트 웹은 중국 현지 언론이 한국인 주심으로 인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다며 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스포츠 포털 소우닷컴의 보도를 인용하며 중국이 타지키스탄과 1차전보다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불운이 겹치면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소우닷컴은 이 장면을 두고 한국 심판은 레바논 선수들의 거친 축구를 계속해서 그냥 놔줬고 앞서 마닝 심판이 한국 대표팀에 5장의 경고를 줬는데 이에 대한 보복인 게 틀림없다며 고영진 주심은 중국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축구 매체 풋볼존도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풋볼존은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에서 레바논 선수의 발바닥이 중국 선수의 얼굴을 직접 때리는 위험한 플레이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카드는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중국 언론에서는 너무 악질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까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축구 레전드 순지아이가 고영진 심판을 비판하는 팬들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순지아이는 중국의 레전드 선수입니다. 신화 스포츠에 따르면 순지아이는 상대가 발을 들고 올 때는 피해야 한다며 물론 우리 선수들이 손해를 보길 원하진 않지만 다이웨이준이 영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순지아이는 공을 건드리지 못하는데 상대는 여전히 발을 들고 있고 다이웨이준은 여전히 공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말해 이럴 때는 상대가 잘못했다면 그 반대 선수도 똑같다며 그는 발로 찬 게 아니라 관성 때문에 얼굴을 가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중국 선수들은 이런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나는 당연히 우리 중국을 좋아하지만 걷어찬 게 아니기 때문에 레드카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로 이날 고영진 주심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의도적으로 오심을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달리 깔끔한 판정으로 공정하게 경기를 심판했습니다. 일부 중국 팬들도 고영진 주심의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즈보닷컴의 한 팬은 솔직히 너무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을 잘 봤다며 주심의 운영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다른 팬들 역시 솔직히 너무 경기를 잘 봐서 놀랐고 그는 양팀 모두 공평한 기준으로 진행했다며 매우 프로페셔널한 심판이었다고 고영진 주심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특히 마닝과 비교해서 한 중국 팬은 누가 봐도 한국 심판이 마닝보다 나았고 그는 실제로도 카드를 매우 남발하면서 경기를 망친 반면 한국 심판들은 정확한 판정으로 경기를 매끄럽게 통솔했기에 마닝 주심이 부끄럽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연 심판 탓을 하며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이
다음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던 나라가 못하는 게 망신이지. 못하던 나라가 계속 못하는 건 망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중국의 모습이 그들의 진짜 실력이고 현재 수준일 뿐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무능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울 따름이기에 이제는 받아들이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레이를 비판하는 중국인들이 많은데 중국은 우레이를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우레이보다 잘하는 공격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레이에 대한 비판은 그만하고 중국의 에이스에게 격려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의 국가를 보는 시선이 객관화되어 민폐도 덜 끼치고 조금이라도 착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